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생동감 넘치는 호남을 만나보는 시간, 호남인의 배정호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가 이미 왔죠? 그렇다면 우리는 100세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그 해답의 주인공, 90살 가까운 어르신을 모셨는데요. 여전히 평생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왕성한 평생 현역 원하시면 어떤 분인지 같이 화면으로 가보실까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회장님 뵙자마자 딱 느낌이 그냥 왕성하시다. 청년의 기상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회장님 그 프로필을 쫙 봤더니 이 너무나 이력이 화려하고 또 많아서 다 셀 수가 없는데 우리 회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전라북도 순창입니다. 아, 순창. 네, 순창인데 네. 또 외가가 전라남도 담양이라 외가는 담양. 예, 담양에 가서도 어렸을 때 몇 년 살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회장님 연세가 몇 년생이시죠? 1937년생입니다. 1937년생이시면 지금 이제 87이네요. 네네. 야, 참 대단하신데요. 건강 비결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려서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50대 다 돌아가시고 네.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또 50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네. 어렸을 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전적으로 생각하면은 나도 그런 우에 그 부모나 할아버지들, 할머니 닮아가지고 단명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등산이죠. 등산. 네네. 제가 전에 근무했던 데가 재무부인데. 네, 재무부. 네, 재무부에서 마침 이제 등산회가 조직이 돼서 산악회가 조직이 돼서 네. 처음부터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50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제가 회장님 인터뷰 준비하면서 보니까 또 회장님만의 특별한 건강관리 비법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하체 운동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다니는 게 하체 운동이 아주 잘 되고 네, 등산이 되는데 상체 근육 운동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예, 상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저기할까 하다가 뭐 국선도도 다녀보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오래전에 그것도 벌써 한 40년 됐는데 기초 체력 운동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이 특별히 권한 게 온몸 일으키기를 또 권하더라고요. 윗몸 일으키기. 예, 한 7, 80개씩 온몸 일으키기도 하고 세 손가락으로만 해서 한 푸시업을 20개 정도 합니다. 머리 뭐 물구나무도 씁니다. 예, 매일 같이. 또 그리고 뭐 발끝치기도 한다. 발끝치기도 합니다. 예, 예. 아, 그렇군요. 발끝치기도 한 지가 한 25년 이렇게 됐죠. 예. 일주일에 그럼 등산은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등산은 한 5번 정도 하죠, 일주일에. 아, 그럼 거의 매일 가시군요. 거의 매일 간다고 볼 수 있죠. 뭐 전국의 대한민국 산을 안 가보신 데가 없다면서요? 안 가본 데 없죠. 거의 우리나라 산은 거의 다 섭렵했죠. 우리 뭐 최고 우리나라 남한에서 높다는 한라산을 비롯해서 지리산, 설악산, 뭐 태백산, 소백산, 뭐 그런 산들 다 갔죠. 네. 그리고 또 뭐 우리 사모님하고 인꼬부부로 소문이 났는데 사모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네. 사모님 한번 모셔볼까요? 그러시죠. 예.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회장님 그냥 인꼬부부로 두 분이 소문이 나셨는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희가 이제 같은 어떤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모임. 예, 근데 그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활기차시고 또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모임에서의 그 연관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프린트물을 나눠주는데 남편이 그걸 잘 보셨나 봐요. 그래갖고 저보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식사에서 보니까는 이렇게 사고가 좀 남다르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날 이제 등산 모임을 하자 그래가지고 검단산 등산 모임을 하게 됐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힘들어 하시는 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한 300m 남겨놓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you can do it 하면서 힘내라고 응원을 해주시는 그 모습에서 나도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보자 해가지고 힘들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을 때 저를 안아주시면서 네. 사랑한다고 또 얘기를 해주시고 아, 그렇군요. 같이 두 분이서 생활하신 지는 몇 년이나 되셨죠? 지금 8년째 돼가고 있어요. 아, 8년째. 우리 사모님 보시기에 우리 회장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뭡니까? 좀 긍정적인 사고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좀 응원 같이 하면서 잘해보자. 젊은 사람과의 대화도 폭넓게 하시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회장님의 인생을 세 가지 키워드로 쭉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노자 도덕경에 나온 말인데. 네, 노자 도덕경. 예. 네. 중국의 초안지를 보면은 네. 항우가 있고 그다음에 유방이 있는데 두 사람은 대조적이에요. 네. 한 사람은 힘이 세고 유방은 시골 사람이 돼가지고 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데 유방은 그렇게 힘이 없는 대신에 마음이 넓고 겸손하고 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저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유방이 그 한나라를 차지하고 이렇게 하고 항우는 마냥 패하고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담양에 가면은 그 대나무가 있습니다. 네. 그 죽순이 봄에 되면 말이죠. 그 연약한 죽순이 두꺼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대나무는 휘어질 망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부드러우면서도 그래도 대나무가 굉장히 송죽같이 강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여자는 힘으로는 남자보다 약합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한다면은 결국은 남성들이 여자한테, 여성한테 줘주는 것이 이기는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용장을 덕장이 이긴다. 그렇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네. 이긴다. 회장님은 인생 자체가 우리 근현대사를 그대로 경험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일제시대부터 예, 예. 경험하시고 분단도 경험하시고 그렇습니다. 예. 해방 다 이렇게 뭐. 하셨는데 우리 회장님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뭐 짧게 소개 좀 해주시면요. 그거 정말 뭐 짧게 하기 있는 너무나 긴 이야기죠. 긴 얘기죠, 진짜. 8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네. 제 시골에서 15살까지 살았는데 학력이 국민학교 2학년이 제 학력 전부예요. 네. 2학년 다니다가 아버지 그렇게 된 바람에 학교를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2학년 중퇴예요.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금수저, 은수저, 뭐 흑수저 그런데 그 다음에 저는 무수저 같아요. 저 같은 그건 거. 수저가 없죠. 수저가 없어요. 무수저예요. 아주 무수저고 노래 유행가 가사도 있죠. 그 길을 다시 가라 하면 마디마디 서러워서 나는 다시 그 길을 못 가. 그렇군요. 내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회장님이 6.25 전쟁을 경험하신 그때 몇 살이셨습니까? 그때 12살, 13살 뭐 근데 그러니까 12살, 15살 때까지도 그때 13살 그렇죠. 그랬는데 네, 6.25 전쟁에 군 보급대에 예. 또 합류를 해서 어떤 예. 일이 있습니까? 그 12살, 4살 그런 저기는 그 보국도도 갈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요. 아닌데 네. 집집마다 한 사람씩은 보국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형식상 제가 호주로 돼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 나가면 잘못 죽을 수도 있으니까. 당연하죠. 인정이 없어. 나이는 어려도 너도 가야 된다는 그런 저기 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거기에 이제 동원이 돼서 주먹밥 오고 군인들이 이제 그 전쟁에 쓰는 실탄하고 같이 짊어져 가야죠. 그때 좀 많이 힘들었지만 그렇군요. 또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해서 순창 지역도 좌우 대결이 극심했잖아요. 제일 심했습니다. 왜 낮에는 예. 군인, 뭐 밤에는 빨치산이.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남부군이라고 그런 그렇죠. 소설도 있는데 거기에 제일 그 본부가 그 순창이거든요. 순창만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늦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빨치산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제사가 하루 종일 10집 있다고 그랬어요. 나이도 드시고 그런 분들이 야산에 어디 산이라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좀 뭐 이렇게 쓸만한 물건 가지고 같이 산속에 가가지고 밤을 새우고 아침에 내려오고 그랬죠. 저녁 해무렵 정도 되면은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총알이 막 날아가고 그래요. 그러면 소음을 잘 못 들을지도 모른다고 그런 이제 생각으로 해가지고 소음을 들주고서 이유를 들어서 그랬었죠. 예. 그런 아픔, 네. 한, 서러움, 어려움 다 뒤로 하고 예. 이제 서울로 올라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몇 살 때 올라오셨어요?
그때 뭐 15살인데 산에 올라갈 때 보면은 중학교 모자 쓰고 가는 학생들이 저희 나이 또래 보여.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부럽다. 부럽고 서럽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기회가 되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때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서울 갈 차비라도 좀 달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서울 갈 차비를 마련해 줘갖고 그래서 시골에 그때 우리 고향에서 저 의배까지 가는데 15살 먹은 애가 서울로 떠나가니까 얼마나 참 안쓰럽고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따라오시면서 눈물을 훔치고 오시던 지금도 그 모습이 선합니다. 빈손으로 서울에 오셨는데 예. 뭐 일가친척한테 간 것도 아니실 거고. 없었죠. 예. 그럼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뭐 서울역 있는 데서 신문파리 껌 몇 개 가지고 이렇게 껌파리. 예, 뭘 했어요. 아 그랬는데 이 어디 시골 초은 놈이 와갖고 함부로 팔아. 우리 영역을 이렇게 침범한다고 말이지. 네. 너 내일 모레 더 나오면 너는 죽는다 막 그러더라고. 야 이것도 뭐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그렇지 않아도 서울이 무섭다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마침 그때 우리 친척 중에 담양에 있는 친척인데 나보다 먼저 올라와가지고 중국집에서 그 이렇게 종업원으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은 당신 있는 거라도 좋으니까 나도 뭐 해다 했더니 그래서 처음에 저기 소개해 준 게 제일 처음에 이제 중국집 목욕탕에 들어가서 또 이제 거기서 목욕탕 때밀이. 그렇죠. 이제 때밀이 하고 그 문 열어주는 거. 네. 문 열어주는 거 그거 이제 그런 거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거기서 있다가 뭐 다른 데 좀 옮기려고 하는데 다른 데도 저기서 또 고향분이 그 노군 장사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이렇게 쭉 돌아다니면 그 필요한 사람한테 저기요. 그거 이제 그냥 한 짊어지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서부터 남대문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다 동대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루는 짊어지고 그거 장사를 한 1년 반 정도 했습니다. 힘들고 고되기는 했지만은 거기서 약간 그 좀 여윳돈이 생겼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제 나이가 17살입니다. 국민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속성중학교가 있다 했더니 어제 그런 데서 받아줬어요. 중학교 과정을 1년에 마쳤다. 그래서 1년이요. 속성중학교 1년. 중학교 과정 2년에. 중학교 과정 1년. 1년. 고등학교 과정도 2년에 마쳤다. 2년.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 6년인데 네, 3년 만에 맞추신 거예요. 초등학교까지 하면은 네. 12년인데 4년 만에 맞춘 거죠. 12년. 네. 속성중학교 서울 볼 때 그거 어떻게 그래도 제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중학교 1등으로. 예, 점쳐. 1년 만에. 1년 만에 1등으로.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교장이 너 기특하다 그래가지고 네. 야간 고등학교를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해갖고는 내가 언제 이러면 상급 학교 무슨 대학교도 나이가 넘어서 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 1학년 안 다니고 2학년으로 좀 갔으면 했더니 그 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기본적인 테스트를 좀 해보더니 중학 2학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네. 그런데 회장님이 정말 주경야독으로 예. 좋은 머리로 공부를 다 하셨겠지만 스승님이 도와줬으니까 또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의 있기까지 뭐 절대 잊지 못할 스승님이 두 분이 계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저한테 큰 은인은 뭐니 해도 저희 어머니고. 어머니. 제가 8살 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나이가 40 젊은 나이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저희가 3남매예요. 제가 장남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키고 힘들어도 어떻든 배우겠다는 것을 뒷바라해주고 그런 저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속성중학교 때 만난 스승님이 한 분 계세요. 한 분하고. 예, 그분이 이제 박항배 선생님이라고. 네. 그런데 그분이 그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분인데 천재입니다. 그 천재. 나는 그때 그분이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은 영어도 잘하셔. 그러니까 네. 수학이나 영어를 제일 중요한 게 수학 영어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면 영수. 주말이면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박대하고 거절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좋은 분이네. 저를 계속 그렇게 따뜻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그때 가정교사를 따라 둘 수도 없고 학원을 다닐 수 있는 힘도 없지만은 그분이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제가 외대 영어과를 다녔는데 그렇군요. 외대 영어과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학교의 학장님 그분이 우리나라의 최고 영어학자예요. 중학교의 영어 교과서를 최초로 작성하시고 네, 함자가 박술음 네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잘 알죠.
한국 전쟁 때 사회부 장관도 하신 분입니다. 네네네. 그분을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결국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한 1년 반 전에 저를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아, 평생 살면서 네. 그분이 양아들이 됐다는 것이 제 어떤 지금 성취감보다도 제일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제자가 국무총리가 3번이나 있어요. 네. 그 제자들이 정말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저기하고 저를 양자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한 10여 년 동안은 그분의 제가 지금도 느끼면 친아들보다도 제가 좀 더 잘 모셨던 것 같은 감이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분도 그렇게 저를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의 인품을 제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수분지족. 네. 한마디로 분수를 지켜라. 사람들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네. 욕심을 내서 여러 가지 병폐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만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너무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정치한 사람도 그릇이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자기 그릇보다도 높은 거를 욕심을 내가지고 저기서 저는 항상 제가 현재 있는 자리에 이 정도는 나는 만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인생 철학을 살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회장님 주로 공직에 계셨죠?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지도 뭐 재무부 계시고, 예. 국세청도 계시고, 관세청 계시고, 예. 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공직 생활에서 성공하신 비결 딱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공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에 솔직히 얘기해서 뒷배경이란 호남 출신에다가 중앙청에 서 있는 수위한 사람도 저한테 뒷배경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정말 그 성실하게 노력하는 밖에 없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예, 그래서 그 인간관계는 잘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그걸 인격을 그리고 인성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지켜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저기면은 서울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영어는 내가 좀 더 잘했었다. 그것이 하나 또 장점이에요. 그렇군요. 영어라는 네, 또 자신만의 그때 당시에는 영어가 중요했죠. 네,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재무부에서 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펼치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한 가지만 꼽은다면요?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할 때 외국에서 달러를 빌려다가 네. 우리나라가 달러 필요한 기업체 같은 데 이렇게 돼서 다시 수출업체를 살린다든지 그런 거고 육산빌딩이라든지 삼성의료원 네. 또 우리나라의 제일 큰 책방 교보문고 네. 이걸 전부 제 손으로 헤쳐서 인가해줬습니다. 보니까 우리 회장님께서 또 국민카드 수석 부사장도 하는데 이때 교통카드를 개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디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었습니까? 그 외국에 가보니까 네.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네. 누가 표 받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냥 차가 싹 달리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렇군요. 이게 자동적으로 그 교통카드가 다 이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필요하겠다 생각해가지고 최초로 교통카드를 개발해가지고 다른 카드 회사들도 전부 확대가 됐습니다. 보니까 이제 전북 신용보증재단 네. 초대 이사장도 하시고 예, 지금까지도 뭐 왕성한 예.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비결이 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배움에 대한 열정 같아요. 50대 나이에 서울대 대학원 그것도 정규 과정에 입학하셨다고요? 예. 그때 이제 총무처에서 저기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수원 대학, 서울대학원, 고려연대 뭐 이런 데에서 석사 과정이 있어서 거기 추천을 해줬어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에 추천받은 사람이 12명 추천받았습니다. 네. 그럼 장학금을 준 거예요. 이게 졸업할 때까지. 네. 근데 12명 추천받았는데 2명밖에 합격을 못 했는데 그 2명 합격한 중에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공짜로 아직 장학생이. 장학금으로. 예, 공짜로. 그래가지고 그때 같이 다닌 사람들하고 저하고 나이가 25년 차이가 나. 새로 들어나. 그러니까 그때 대학원장이 서울대학교 역사상 네. 정규로 시험 쳐갖고 들어온 사람 중에서 당신이 제일 나이가 많다. 대단하시네요. 예. 회장님 말씀 들을수록 더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회장님의 성공 비결 세 번째입니다. 절언선행. 말보다 행동을 먼저 해라.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죠? 예. 왜 이걸 이제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셨습니까?
우리가 언행일체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언행일치. 네. 그러면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게 무슨 쉽게 하면 약속을 잘 지키라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 점심 먹자고 해놓고 말이지 잊어버리고 뭐 그 연락도 안 오고. 밥 한 번 먹자고 그냥 인사치레로 끝나고. 그럼 끝나고. 그럼 회장님은 밥 한 번 먹자 그러면 반드시 먹습니까? 그렇게 좀 실천하죠. 예, 예. 아, 대단하군요. 그리고 이제 약속 시간. 약속 시간. 항상 20, 30분 늦게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대편을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편을 정중하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하나만 봐도 그 사람 인격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그것은 훌륭한 스승님한테 배운 인격, 인품 그런 것이 거기 배에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유네스코 예, 예, 한국위원회 수석 특별위원으로 예, 예. 활동하셨다는 얘기인데 예, 예. 국제적으로도 그런 활동을 하신 건가요? 유네스코가 우리나라에 그 한국 전쟁 때 도와줬습니다. 뭘 도와줬냐? 그렇군요. 우리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네. 유네스코가 도와준 인쇄 공장에서 교과서 가지고 배워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유네스코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다른 것보다도 배움을 도와줬습니다. 영등포에다가 그 인쇄소를 설치해가지고 교과서를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만들었어요. 아, 그걸 유네스코가 있군요. 유네스코가 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그때 유네스코한테서 받은 혜택을 네. 우리나라가 이제는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보다 못 사는 저 아프리카라든지 네. 그런 나라에 우리가 그 교과서도 저기하고 학교도 지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그런 역할을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수석 특별위원으로 있을 때 국내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쪽 도와줬습니다. 아, 모금 활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것도 인맥이 많으니까 네. 많잖아요. 대단하시네요. 예, 뭐 은행에서도 좀 저기. 아, 그렇군요. 네, 회장님께서 고향 사랑을 위한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뭐 재경 전북 도민회 지도위원, 재경 순창군 향후의 고문, 또 회장님께서 옥천군 옥천 향토의 문화 연구소 이사장. 거기서 또 이제 예. 뭐 한글화 작업에 예, 예, 앞장서셨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조 때 네. 옥천 군지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마다 그 네. 옥천이라는 게 순창의 옛 이름입니다. 순창의 옛 이름. 옛 이름인데 순창 군지가 있었어요. 아, 그 영조 때. 네네, 영조 때. 영조 때. 오. 그런데 순한문으로 돼 있어서 한문으로, 네. 누가 그거를 독해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네. 해독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순창 사람들도 그걸 보려고 해도 그 한문이라서 어려워 못 봐.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하면서 한글로 다른 분들을 시켜가지고 번역을 시켜서 출판하도록 그런 저기를 역할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면은 순창군에서 상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고향 떠난 사람한테 네. 제일 중요한 상이 그 예향장, 군수가 주는 게 아니라 군민의 장이 나옵니다. 네. 군민의 장. 네. 군민들 전체가 준다고. 그래서 아, 순창 군민의 군민상. 장, 예향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성균관 예, 예. 고문으로 지금 계시더라고요. 고문 중에 이제 고문 회장이죠. 성균관에 고문이 37명이 있습니다. 37분. 예, 근데 그 중을 그분들 대표하는. 그러니까 회장 고문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이 성균관이 뭘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성균관은 우리나라의 유학이나 유교의 뿌리 본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길러내고 거기서 기른 적인 사람들이 과거급제해가지고 정부의 중요한 인재로 등용을 하고 저기 하니까 우리 그래서 그 역사가 아주 뭐 한 1000년 정도 오래됐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 우리나라의 유교의 발상지고 그걸 좀 그 본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 스토리 쭉 듣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거든요. 네네. 회장님 100세 시대 때 예.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를 주신다면요? 지금 뭐 제가 성균관에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지 모르겠지만은 한국 전쟁 이후에 압축 성장으로 해서 경제가 많이 발달돼 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제는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지만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품격 있는 나라로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합니다. AI 또 GPT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이라든지 장유소 이런 것 같은 것도 그런 문화는 계속 잘 이어져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너져가는 윤리 도덕을 다시 회복시키고 인성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서 경제적인 대국뿐만 아니라 또 정말 품격 있는 나라로 인정받아서 명실공히 정말 문화도 있는 선진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양무 호남이면 시무국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호남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가가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어머니 품속 같고 항상 어려울 때마다 오히 고향 순창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고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호남인에서는요, 설균태 회장님의 성공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우리가 들어봤는데요. 사람과 삶을 기록하는 호남인, 다음 시간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화이팅입니다.